네, 민주당의 인천 부평 출신 홍영표 의원입니다. 오늘 발제하신 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 재정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감세 문제입니다. 감세 때문에 지금 우리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정 건전성 악화가 2008년도 금융위기로 인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런 어떤 시각이 일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황성현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와 비교해서 적자 재정 지출, 적자성 재정 지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그런데 적자성 채무가 이렇게 더 나빠졌는데 저는 이것을 좀 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정 건전성 문제가 사실은 감세 때문이냐 아니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로 인한 불가피한 어떤 재정 지출 때문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히 해야 앞으로 다가오는 몇 년 동안 정부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해법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사실 참여정부에서는 집권 말기에 와서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양호하게 이렇게 만들었고 저는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토대가 되지 않았으면은 어려운 점이 더 많았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융위기와 금융위기 당시의 재정 지출과 재정 건전성의 어떤 상관관계 이것에 대해서 우리 좀 황성현 교수님께서 발제를 하셨습니다만 좀 더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최근에 재정 건전성이 많이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을 들라면 물론 2008년도부터 된 금융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요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장은 금융위기가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굉장히 큰 요인이었고 그것 말고도 정책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감세 정책 또 2008년도에 4.6조 원의 추경 편성한 것 그리고 지금 재정 규율을 좀 저버리면서 여러 가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측면 이런 정책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표를 가지고 실제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이 국세라든지 조세 수입 증가율을 보면 그만큼 차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세수 측면에서 그렇게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자료를 갖고 보여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제가 정권 차원에서 어떤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 재정이라는 것이 그 정권의 어떤 기본적인 국정운영 기조, 재정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참여정부의 관리대상 수지가 0.4%라는 건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이고 또 일반적으로 이런 재정 통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과거에 일부 언론이나 또 야당에서 참여정부가 적자 정권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수치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걸 비교한 것은 그만큼 이전에 우리가 상당히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한 측면이 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물론 이 금융위기 탓도 있지만 감세 정책이라든지 몇 가지 정책적인 실패 요인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걸 좀 바로잡고 해야지 앞으로 좀 개선될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나 한 가지 2008년도만 해도 관리대상 수지 적자 비율이 1.5%인데 1.5%라는 게 우리나라 재정 운영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높은 적자입니다. 그런데 금융위기는 2008년 9월부터 왔고요. 그 다음에 2008년 상반기에 이미 추경 편성을 하고 세제 개편을 하고 감세 정책을 했기 때문에 사실 2008년도에 1.5% 적자라는 적자도 0.4에 거의 4배 가까이 되는데 약간의 하반기에
세수가 좀 영향받은 것 말고는 금융위기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금융위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요인과 또 정책적 요인을 구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희준 교수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뭐 부자 감세 때문에 지금 매년 한 18조 정도 이렇게 재정 축소 요인이 생기고요. 사실 이제 이명박 정부 5년 하면 약 90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물론 황성현 교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어떤 재정 부담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어떤 동의를 통해서 세금 부담률을 좀 높여야 된다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지금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비과세 감면이 지금 2010년도만 하더라도 지금 국세 감면이 약 30조고요. 이게 국제 수입의 17.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올해 일몰이 되는 게 약 50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참 이게 굉장히 그 이해 당사자들의 어떤 그런 문제 제기 때문에 사실 이 다루기가 정말 정치적으로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일몰제를 해놓고 있다면 그걸 좀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그것이 좀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도 좀 문제가 되는 게 신성장 동력이나 원천기술 R&D에서 세제 지원. 저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도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실제로 보면은 대기업 쪽에서 혜택을 많이 봐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좀 신성장 동력이나 원천기술 뭐 예를 들어 재생 에너지라든지 에너지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은 되게 대기업 쪽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기업에서도 좀 중소기업을 좀 지원하고 중소기업들이 그 R&D를 통해서 좀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회사로 성장하면서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구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신성장 동력이나 원천 기술을 보면은 대개 한 7,500억 정도 세제 지원 혜택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이런 게 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이게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이 가는지. 그래서 이 비과세 감면 문제하고 이런 신성장 동력이나 원천 기술 R&D 쪽에 대한 세제 지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좀 더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유인물 제가 30쪽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요. 신성장 동력 및 원천 기술 R&D가 7,500억, 또 고용증대세 공제가 한 2,500억 해서 합쳐서 한 1조 원 되고요. 실제 지금 아까 밑에도 있습니다. 2011년 의원 발의된 세법 개정안의 대부분도 사실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는 것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로 어느 계층에 또 지금 의원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 중심의 비과세 감면에 파급 효과가 집중되고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인들한테 비과세나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사실 앞으로의 경제 구조나 산업 구조의 어떤 구축하는 데도 상당히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여기서 제가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비과세 감면이 국세뿐만이 아니라 지방세를 통한 비과세 감면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실은 비과세 감면을 해주지만은 실제 그 비과세 감면 대상은 지방세를 가지고 비과세 감면하는 재산세라든지 취등록세 등을 비과세 감면해준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몰제를 적용해서 빨리 비과세 감면에 어떤 효과가 없는 것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그런 부분이 각각의 산단이라든지 또 특정 산업 정책들과 연결돼서 안 되는데 이 비과세 감면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세 지출 예산 제도를 통해서 지금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비과세 감면의 효과를 한번 측정해서 좀 더 그 일몰제 적용을 공고히 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영수 교수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부자 감세 때문에 18조 정도의 그 조세가 덜 거치고 있고 세금이 덜 거치고 있고 그것의 결과로 또 큰 타격을 받는 게 사실 지방 재정의 문제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로 보면은 이 부자 감세로 인해서 그 지방 재정 문제가 급속히 더 악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인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일부 보완을 지금 국세로 한다고 정부에서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보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효과가 지금 나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감세로 인한 어떤 지방 재정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좀 한번 더 보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물론 감세 때문에 세수가 1년에 뭐 10몇 조씩 이렇게 줄어드는 것도 물론 맞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경제 위기로 인해서 상당폭 또 국세 수입이 줄어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숫자를 예를 들어보면 2008년도 같은 경우에 당초 정부에서는 4.8% 성장률을 전망을 했는데 결국 2.3% 성장에 그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9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 정부는 한 5% 내외 전망을 했다가 0.2%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제 위기의 여파로 인해서 세수가 줄어든 부분은 상당히 많다. 라고 하는 거고, 지방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방세도 이러한 국세 수입, 특히 내국세 수입이 줄어들므로써 이게 교부세가 줄어드는 부분도 굉장히 크지만, 또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그로부터 우리 지방세 수입이 굉장히 많은데, 그로부터 오는 또 재정 그 수입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초 우리 정책적인 어떤 감세 정책이라고 하는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런 지방재정의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게 해픈 투비 또 경제 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라고 하는 이런 또 다른 문제가 위에 덮어지면서 이 그 지방재정의 문제가 좀 더 심각해졌다. 그렇지만 지방재정 문제가 또 심각해진 또 하나의 또 요인 중에 하나가 세출 쪽에서 또 우리 지방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또 세출은 또 많이 줄일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그다음에 복지 지출에 대한 부담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도 재정이 어렵고 지방 정부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구조적으로 어떻게 중앙과 지방이 어떤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세입을 확충해 나가면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더 큰 그림을 좀 더 그려야 되지 않을까. 단지 지방에서 어떤 몇몇 지자체가 이런 당장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지방 정부에게 우리 과거에 했듯이 뭐 특별기금을 조성해서 뭐 어떻게 도와주고 하는 것은 그 미봉책에 불과한 것 같고요. 앞으로 지방의 세원 자체의 구조 조정 문제를 비롯해서 중앙과 지방 간에 다 같이 어려운 이 재정 상황에서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 맬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방과 중앙정부가 따로 없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어떤 차원인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중앙정부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세출 증가율도 상당히 낮추고 복지 지출도 굉장한 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지출에 비해서는 많이 증가율 자체가 높습니다만 상당히 줄여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노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 이제 시작 단계로 이렇게 보여집니다.